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나체 영상, 불법 촬영물, 심지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유통된 이른바 폐륜 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의 파트너 변호사 이선녀입니다. 문제가 된 사이트 이름은 AV몹입니다. 확인된 회원수만 54만 명, 게시물 60만 건, 다운로드 기록 61만 5천 회, 회소 수익만 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사이트의 일부 운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이용자까지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와이프 첫 공개, 7년 만난 여자친구 몰래 같은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촬영물, 심지어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성착취물까지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달린 수십만 개의 댓글, 보기 좋다, 부럽다, 이런 반응들이 포인트로 환산되고 그 포인트로 더 자극적인 콘텐츠에 접근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소라넷이나 N번방, 박사방과 매우 유사한 구조의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기 남부경찰청이 주도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서버 자료는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시청했고 내려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만 24만 8천 건, 작성자 IP, 작성 시점, 내용까지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그냥 보기만 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다 주장만으로 쉽게 정리될 사안은 아닙니다. 이 지점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는 일반적으로 회원 가입한 이후 게시판이나 갤러리에 접근해 영상을 열람 재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다운로드, 결제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구매자는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유료 콘텐츠에 접근하고 신작 미공개 영상 등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구매자를 능동적 가담자, 즉 범죄 수익을 직접 형성한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 행위와 구매 행위는 모두 성폭법, 가청법에 따라 처벌 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시청에 그쳤는지 구매 행위로 나아갔는지는 처벌의 수위를 정함에 있어 차별 요소가 있을 뿐 두 행위 모두 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는 모두 성폭법 제14조 제4항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시청, 구입, 소지한 행위는 모두 아청법 제11조 제5항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시청, 구입, 저장한 행위가 모두 같은 조항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법정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만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청 행위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에 시청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이건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건 구매 행위가 시청 행위보다는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매 행위라도 구매한 촬영물의 개수, 사이트에 지불한 결제 금액에 따라서 죄질, 처벌 수위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을 시청, 구입한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벌금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과거 크게 이슈가 됐던 박사방 사건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청한 사람 또는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다운로드한 횟수, 소지하고 있는 촬영물의 개수, 박사방, N번방 투입했던 본 규모에 따라 그리고 이용자들 성범죄 전력 또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큰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박사방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한 수준에 따라서 단순 이용자, 즉 구매자, 소지자로 보지 않고 공범으로 의율한 사례까지 있었으니 이 사건 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법정형을 굉장히 높여서 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문제된 디지털 성범죄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 파급력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용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의뢰인께서 상담을 받고 선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결제 기록, IP 기록 등은 피의자로 전환되기에 매우 충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집 또는 회사로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용 이력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에 초기 대응 방향이 본인의 혐의 유무, 향후 어떻게 처벌받을지 수위를 정하는데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막 시작되는 수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 사건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의 파트너 변호사 이선여였습니다.